네, 여러분 주행 중에 갑자기 알 수 없는 경고등이 떠서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헷갈리는 자동차 경고등을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계기판에서 볼 수 있는 이 알 수 없는 경고등만 해도 무려 64가지, 64가지에 이를 만큼 정말 많은 다양한 경고등이 있는데요. 일단 이것을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색깔이에요. 색깔별로 이 경고의 그 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딱 보기에도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한 경고일까요? 그렇죠. 빨간색입니다. 이 모든 등 중에 빨간색 경고등을 보시게 되면 즉시 차를 멈추고 견인을 부르거나 가장 가까운 정비소로 이동을 하셔서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단계가 노란색인데 노란색은 우리가 옐로우 카드라고 하잖아요. 노란색을 딱 보면은 옐로우 카드. 경고니까 지금 너한테 내가 경고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체크를 받아봐. 라는 느낌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옐로 카드를 받으면 이게 일시적으로 옐로 카드를 받아서 없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시동을 껐다가 다시 키시거나 작동을 하시면 여러분께서 이 옐로 카드에 대해서 조금 대처 능력이 생기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란색, 녹색이라고 하죠. 녹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흔히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고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많은 경고등 중에도요 조금 분류들이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브레이크류의 경고등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오일류나 엔진 오일의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충전류, 배터리의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냉각수와 관련된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문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경고등이 삐삐삐삐 울리는 거, 그 다음에 에어백의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안전벨트, 그 다음에 엔진의 경고등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TPMS라고 하는데 자동차 바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공기압에 문제가 있거나 뭐 요럴 때, 그 다음에 연료가 부족하거나 요럴 때 큰 틀로는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영상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1번부터 64번까지 굉장히 빠르게 한번 정리를 슉 해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일부 중요한 거 몇 개만 정리할까도 생각해 봤지만 그거보다는 한번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으면 여러분께서 주행하시다가 맞아, 개인 택시 채널에서 내가 이거 한번 봤었는데 라고 정리가 되신다면 이렇게 한번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그때 그거 뭐였지? 맞다, 이거더라 라는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1번부터 64번까지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1번하고 3번이 안개등이에요. 이렇게 3개 가로 해가지고 밑으로 쫙 내려오는 요 그림, 물고기 같이 생긴 거는 여러분 안개등이다. 자, 그래서 1번이 전면 앞에 있는 안개등이고요. 3번이 뒷면 후면에 있는 안개등입니다. 자, 그래서 전면 하단부, 후면 하단부에 있는 안개등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 차량에서 후면 테일램프에도 안개등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1번하고 3번은 안개등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도 여러분 가끔 보실 수가 있는데 MDPS라고 해요. 파워 스티어링 경고등인데 요즘 차량은 핸들이 유압식이 아니고 전부 다 전동식으로 웬만하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에 MDPS 오일이라고 해서 파워 스티어링 오일, 옛날 차량에는 이것까지 넣어줬는데 요즘은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전동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버튼이 들어와가지고 핸들이 갑자기 무겁거나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점등되는 이 경고등이에요. 자, 4번은 여러분 많이들 보셨죠? 워쇼액이 부족하고 워쇼액이 부족하면 워쇼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음성으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번은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경고등인데요. 우리가 보통 엔진 오일 갈 때 차체를 들어 올릴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뒷바퀴나 앞바퀴를 보면은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도가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앞바퀴 뒷바퀴 조금 키로수가 다른데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우리 개인 택시 40년 하신 우리 달인님께서 앞에 라이닝 2번 갈 때 뒤에 1번 갈면 된다라고 이렇게 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을 보기 전에 항상 육안으로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6번은 정속 주행 켜짐인데요. 크루즈 컨트롤 정속 주행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라는 그런 경고등입니다. 여러분 7번은 방향 지시 등인데요.
있는데요. 좌우 방향 지시등이 점등이 표시된다. 우리가 뭐 일명 비상 깜빡이라고 하죠. 보통은 대시보드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번은 빗방울과 빛 감지기라고 해서 뭐 오토라이트 컨트롤 센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점등되는 장치입니다. 자, 9번은 겨울철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모드인데요. 일반 차량에는 조금 생소한 표시등이긴 한데 트럭이나 상용차에는 점등되는 동절기 전용 모드 표시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은 뭐 어떤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차량이나 정보나 어떤 설정값 같은 것이 변경되거나 이상이 있으면 나타나는 표시등이니까 요게 켜지면 여러분과 뭔가 어딘가에 차량이 이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은 예열 플러그라고 하는데 동절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표시등으로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 키 같은 키 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시동을 켜게 되잖아요. 그럼 한 번, 두 번 ACC 상태에서 요것이 켜져 있으면 예열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시동을 딱 키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한 1초에서 2, 3초까지는 들어오는 그런 여러분 등으로 아마 대시보드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 12번은 서리를 주의하라는 표시인데요. 요즘 차량에는 많이 쓰여지지 않는 조금 옛날식 고전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13번은 점화 스위치,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지금 이상이 있을 때 점등되는 표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은 여러분 차내에 열쇠가 없음이에요. 제조사마다 경고등 모양은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차량 내에 키가 인식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표시등입니다. 자, 15번은 전자열쇠 배터리 부족 표시인데요. 스마트 키 내에 배터리가 없을 경우에 15번 같은 그림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 그림은 차간 거리 경보 장치인데요. 우리가 전방 충돌 장치, 추돌 장치라고 하는데 제 차량에도 있어요. 장치가 있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앞차하고 뭔가 추돌이 발생될 것 같다라고 할 때 경고등이 일시적으로 따다닥 올라오는 경우 여러분 가끔 보셨을 거예요. 자, 17번하고 18번은 조금 옛날식인데 클러치 페달 밟기라고 해서 스틱 차량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 차량은 뭐 거의 못 본다라고 보면 되고 18번은 브레이크 페달 밟기, 17번하고 18번 거의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19번은 스티어링 잠금 장치인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주차나 뭐 보통 주차를 하다가 핸들을 이렇게 많이 돌리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동을 꺼버리면 이 핸들이 잠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동을 킬 때 핸들을 이렇게 빠바바박 빠른 속도로 이렇게 흔든다고 하죠. 흔들면서 시동을 키면 핸들이 탁 풀리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키락으로 스티어링이 잠금 시 점등되는 경고등이다. 자, 20번은 전조등인데 전조등 점등 시 발생하는 알림등이고요. 21번은 여러분 타이어 압력 부족. 21번도 굉장히 중요해요. TPMS라고 하는데 타이어 공기압의 이상이 생겼을 시 점등되는 경고등이다. 저는 이거 언제 많이 봤냐 하면은 조금 고르지 않은 길을 갔을 때나 그다음에 눈길에서 뭔가 이 타이어의 공기압이 제대로 노면하고 접지가 안 됐을 때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겨울철에 많이 봤고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차량의 편마모나 얼라이먼트하고 상관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21번이 지속적으로 뜬다 그러면 타이어의 마모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안 보시는 것이 좋고 결국에는 이거 TPMS 경고등은 타이압 공기하고 여러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는 뭐 유라이즈 깡통도 여러분 차량 공기압을 차 앞 좌우 바퀴, 뒤 좌우 바퀴 각 4개의 바퀴를 각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36, 35, 34, 36 이렇게 각각의 바퀴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1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22번은 차 폭등 정보라고 하는데요. 실내나 적재함에 등이 켜졌을 경우 점등되는 알림 표시 등입니다. 자주는 못 봤어요. 자, 23번 같은 경우는 외부 경관등이 결함이 됐다. 그래서 외부에 장착된 등화류가 이상 시 발생되는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4번은 브레이크 등이 뭔가 경보 장치인데요. 브레이크 등이 이상이 있을 때 발생되는 경고등이기 때문에 여러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으면 뒷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조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24번 등이 들어오면 여러분 꼭 차량 점검해 보셔야 된다.
자, 25번 같은 경우는 디젤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라고 하는데 디젤 차량에만 점등되는 경고등이에요. 그래서 카본에 우리가 슬러지라고 하는데 때가 많이 끼거나 이물질이 많이 끼게 되면 뭔가 막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히게 되면 RPM이 올라가게 되고 주행 시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5번 는 이제 디젤 차량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자, 26번은 여러분 트레일러나 화물차에만 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트레일러 견인 장치가 제대로 결합되어 있지 않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점등되는 경고등이다. 네, 여러분 27번은 공기 현가 장치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해요. 차량의 서스펜션 있지 않습니까? 뭐 에어 쇼업쇼바나 이런 현가 장치 등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점등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8번은 차선 이탈 경고. 이거 제 차에도 있거든요. 이거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이제 등이 활성화가 되는데 뭔가 차선을 이탈되거나 그럴 때 삐삐삐 거리거나 여기서 불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29번은 촉매 변환 장치 경고라고 하는데 촉매 변환 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발생되는 경고등이에요. 네, 여러분 30번은 안전벨트 미착용. 정말 자주 보실 수가 있죠. 손님들이 안전벨트 뒷자리에서 매다가 실패했을 경우에도 울리고 당연히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이 운전 안전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경고음과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경고등이 되겠다. 자, 31번하고 여러분 40번은 비교를 해두셔야 되는 것인데요. 31번은 우리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에요. 4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식 브레이크 경고등이거든요. 요즘은 보통 EPB라고 해서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31번이 우리가 제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기게 손으로 당기는 거거든요. 아마 누르는 것도 있고 당기는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대부분 당기는 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31번은 자동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다. 자, 32번은 뭔가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터리 전압이 낮거나 방전 위험이 있을 때 점등되는 경고등이다. 32번 들어오면은 배터리와 되는 전극이나 제대로 접지가 안 됐거나 그 다음에 퓨즈에 문제가 생겼거나 하면 우리가 32번에서 경고등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3번은 여러분 주차하거나 뒤에 사람이 지나가거나 할 때 아마 이 보조 장치가 발생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뭐 전방 추돌 장치도 마찬가지고 후방이나 센서 같은 거를 나타내는 장치입니다. 자, 여러분 34번은 오일 교환이나 서비스 차량에 뭔가 서비스가 필요할 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일류, 케미컬이라고 하는데 케미컬류나 차량의 정비 기간이 도래했을 경우에 점등되는 표시등이다. 자, 35번은 자동 전조등이라고 하는데 제도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으나 오토라이트 표시등이에요. 이 등에 보시면 이렇게 회전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토가 장착된 차량들 등화류에 오토가 있잖아요. 그거 장착된 차량들은 35번의 불을 아마도 많이 보셨을 것이다. 자, 36번은 전조등 번위 조정기라고 하는데 전조등 높낮이를 조절하는 표시등입니다. 자, 37번은 후방 스포일러 경고라고 하는데 후방 스포일러가 장착된 차량에만 점등되는 경고등이다. 근데 참고로 후방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고속주행 시 차가 들리지 않게 하는 경고 장치라고 해요. 네, 여러분 38번 같은 경우는 컨버터블 경고라고 하는데요. 오픈카로 불리는 컨버터블 오픈 경고등이에요. 39번은 에어백 경고. 뭔가 딱 봐도 임산부처럼 이렇게 앞에 에어백이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보실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은 뭔가 조금 안 맞으면 일시적으로 점등이 됐다가 이것을 꺼지는 게 이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이 만약에 계속 점등되어 있다면 여러분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자, 40번은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드렸는데 수동식 브레이크 경고등이고요. 네, 41번은요. 연료 여과기에 물이 차 있다. 그래서 수분이 차 있을 경우에 점등되는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2번 같은 경우는 에어백 작동이 정지가 되어 버린 거예요. 에어백에 이상이 생겨서 작동 불능 상태일 때 돌이킬 수 없을 때 점등되는 경고등입니다. 43번은 차량에 어떤 결함이 있을 때 발생되는 경고등인데요.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정비소에 가서 어딘가를 점검을 받아보셔야 된다. 요즘은 뭐 스캔이나 이런 거 물려가지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되니까 여러분 요런 이 스패너 같은 이 모양을 보시면 바로 정비소로 가서 확인을 해 보셔라. 자, 44번은 전조등 하향시 점등되는 표시등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향 정조등을 켜기 때문에 쌍라이트를 킨다고 하죠. 쌍라이트를 키면은 요게 안 들어오고 그냥 하향 전조등을 켜면 요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45번은 공기 여과기가 조금 오염이 됐거나 더러울 경우에는 에어 필터 내에 이물질이나 필터가 굉장히 손상되었을 경우에 점등되는 경고등이에요. 자, 이제 20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46번 같은 경우는 경제운전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에코 버튼이에요. 에코 버튼 누르는 이유가 일단은 연료 절감 때문에 그렇다. 요즘은 워낙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제 경험치로 봤을 때 이 에코 버튼을 누르면 약 10에서 15% 정도 연료가 절감이 되더라. 그래서 에코 액티브 표시등이다라는 거. 자, 47번은 누가 봐도 내리막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요거는 정식 명칭이 내리막길 주행 제어 장치라고 해요. 경사로에서 정속 주행할 수 있는 장치로 불리며 주로 SUV나 트럭에 장착되어 있는 그런 표시등입니다. 자, 48번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온도주의. 차량이 우리가 고온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각수도 우리가 보충을 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기판에 보면은 우리가 12시 방향에서 정방향에서 한 11시 쪽으로 좌측으로 한 5도에서 10도 정도 틀리는 고기 범위가 우리가 냉각수 차량 온도의 정상 범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48번 같은 것을 보게 된다면 반드시 차를 세우고 견인을 하거나 바로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차량의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고등을 보는 순간 즉시 운행을 멈추고 정비를 받으셔야 된다. 자, 49번 같은 경우는 ABS인데요. 여러분, ABS는 영어로 안티록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해요. 안티록이라는 거는 우리가 차량에 우리가 굉장히 빨리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차량의 바퀴가 딱 잠겨버리면 어떻습니까? 노면에서 바퀴가 갑자기 딱 잠겨버리면 차가 방향을 확 틀어버리겠죠. 이렇게 고속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바퀴가 확 잠궈버리면 우리가 차가 전복이 되거나 갑자기 틀어지거나 이런 거를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ABS는 어떻게 보면은 브레이크 계통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급제동하거나 선회할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초당 수십 번 반복시켜서 작동해서 제동 거리를 이렇게 줄여나가는 아주 중요한 장치. 그래서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ABS의 경고등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49번은 고를 때 우리가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은 연료 필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연료 필터에 뭔가 때가 많이 끼거나 이물질이 많이 끼었을 때 점등되는 경고등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게 된다면 즉시 교체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제가 조금 얼마 전 영상에서 우리 40년 개인 택시 하시는 달인님께서 출연하셔서 가스차 같은 경우는 연료 필터를 조금 자주 갈아주는 것이 아무래도 출력이나 엔진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연료 필터는 조금 자주 교체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51번은 문 열림이죠. 그래서 이거는 51번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문이 열리면 일단은 경고음이 나기도 하고 정확하게 어느 쪽 문이 열렸는지도 요즘은 대시보드에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51번은 다 알 것이다. 자, 52번은 본네트라고 하는데 사실 본네트는 보닛의 잘못된 표현이에요. 일본식 표현인지 아무튼 그래서 보닛이나 후드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닛은요 우리 중년 여성들 미용실에서 보시면 머리에 파마라고 뭐 쓰고 있잖아요. 그게 보닛이에요. 후드 같은 경우도 후드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덮는 거를 우리가 후드티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보닛이든 후드든 본네트든 다 같은 말인데 우리는 통상 본네트라고 하기 때문에 본네트가 열렸을 때 이 52번 같은 그림을 보실 수가 있다. 자, 53번 같은 경우는 연료가 부족할 때 흔히들 우리가 엔코등이 들어온다라고 하죠. 보통 40에서 60km까지 우리가 엔코등이 들어와도 더 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54번은 자동 기어 박스 경고라고 해요. 그래서 오토미션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보실 수 있는 경고 장치. 55번은 속도 제한기인데요. 속도 제한 활성화 표시 등이라고 해요. 56번은 현가 장치 조절기인데요. 서스펜션 조절 표시기입니다. 57번은 유압 부족이에요. 유압식을 사용하는 화물 차량들에서 점등되는 표시 등이고요. 유압 부족 시 점등되는 경고등입니다. 자, 58번은 압유리 성해 제거죠. 그래서 63번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53번은 압유리, 63번은 딩유리입니다. 대시보드에서 요거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보통 에어컨 옆에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공기 이렇게 순환되는 모드 버튼 하고요. 네, 여러분 59번은 트렁크가 열렸을 때 보실 수 있는 등이니까 이것도 아마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60번은 안전 제어 장치가 꺼졌다. 그래서 뭐 보통 빗방울 감지나 엔진 배출 경고 등 이 제목 그대로 안전 제어 장치 꺼짐 장치입니다. 네, 여러분 61번은 빗방울 감지기 센서라고 하고요. 62번은 엔진 배출 경고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뭔가 엔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보통은 노란불이 먼저 들어오고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62번 네, 만약에 노란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즉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3번 해드렸고요. 64번은 와이퍼 자동으로 움직이는 오토 와이퍼, 좀 어려운 말로 우적 감지 와이퍼 표시 등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헷갈리는 자동차 경고등을 64개나 제가 쫙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운전하시다가 이런 등이 뜨면 당황하게 마련인데 당황하지 마시고 제 유튜브에서 잘 찾아보신 다음에 여러분의 안전한 자동차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시청하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훨씬 더 재밌는 거 알고 계시죠? 늘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